안녕하세요. 백세 씨의 건강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실화와 함께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07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니퍼 스트레인지라는 28세 여성이 닌텐도 위 개인기를 얻기 위한 소변 참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의 규칙은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참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3시간 동안 무려 6리터의 물을 마셨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그녀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를 호소했고 결국 수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개인기 하나를 위해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 7월 인디애나주에 살던 35세 애슐리 서머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휴가 중에 탈수 증세를 느끼고 20분 만에 물 4병을 연달아 마셨습니다. 탈수를 막으려는 선의였지만 오히려 뇌부종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탈수를 막으려다 목숨을 잃은 역설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훈련 중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미군 훈련소에서는 격렬한 훈련 후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물을 섭취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훈련병들이 전하트륨혈증과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5리터 이상, 보통 10리터에서 20리터의 물을 단시간에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수분 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135에서 145mmol/L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800ml에서 1리터 정도입니다. 물 중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과도한 물을 섭취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됩니다. 둘째, 전하트륨혈증이 발생합니다. 즉,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5mmol/L 이하로 떨어집니다. 셋째, 삼투압이 변화합니다.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물이 급격히 세포 내로 유입됩니다. 넷째, 뇌부종이 발생합니다. 뇌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두개골 내 압력이 상승하여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증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가 나타나고 진행되면 의식이 저하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말기에는 뇌손상과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물 중독이 발생하기 쉬운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위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라톤 선수나 군사 훈련을 받는 운동선수들입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 후 대량의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MDMA 같은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서 과도하게 물을 찾게 됩니다. 셋째, 정신질환으로 인해 강박적으로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넷째, 신입생 괴롭힘이나 처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제 섭취시키는 경우입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즉 3시간 이내에 4리터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 땀을 많이 흘린 후 물만 계속 섭취하는 경우, 갈증이 없는데도 억지로 물을 마시는 경우, 소변이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합니다. 이는 200ml 컵 기준으로 8컵에 해당합니다. 개인별 계산법은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하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기준으로는 하루 필요 수분량이 2.5리터인데 이중 순수한 물 1.3리터와 식품 속 수분 1리터로 구성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량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200ml 정도씩 하루에 나누어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최대 제할량을 지켜야 합니다. 갈증이 나더라도 한 번에 500ml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급하게 들이켜지 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별 권장 수분량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50kg이면 1.5리터, 60kg이면 1.8리터, 70kg이면 2.1리터, 80kg이면 2.4리터입니다. 상황별 수분 섭취 가이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 2시간 전에 500ml, 운동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150ml에서 250ml, 운동 후에는 체중 감소량의 1.5배를 보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물과 함께 전해질 보충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평소보다 500ml를 추가로 섭취하되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마시면 됩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발열 시 체온 1도 상승마다 500ml를 추가하고 설사나 구토가 있을 때는 손실량만큼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는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 중독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가 멈추지 않는 상태,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진에게 섭취량과 시간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가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를 위한 실생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하세요.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게 해야 합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7번에서 8번으로 나누어 마시세요. 운동 후에는 전해질 음료와 함께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1시간에 1리터 이상 마시지 마세요. 수분 섭취를 도와주는 앱들도 있습니다. 물 마시기 알림을 설정하고 하루 섭취량을 기록하며 개인별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는 앱들을 활용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과유불급입니다. 물도 약이 되려면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고 한 번에 500ml를 넘기지 마세요. 특히 운동 후에는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세요. 건강한 수분 섭취로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0세씨의 건강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